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예상대로 페드가 금리를 25bp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파월 페드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을 내놓은 데 따른 이 실망감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 현재 파월 의장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언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 금리 5.25 일단은 여기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장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한 번 더 인상을 하는 것들도 열어놓고 있고, 물가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 물가가 안정된다라는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하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 기대감으로만 시장에 연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는 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시장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거고, 이 금리 인하나 인상이나 한번 되기 시작하면은 그냥 25bp 인하하거나 인상하고 끝이 아니라 줄줄이 그 다음 스텝이 밟히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인하.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하를 하는 순간 주식시장도 물론이고 금융시장 전체적인 랠리가 보여줄 수 있다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위치에서 금리 인상이 멈추는 모습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제가 잘 버텨주는지 못 버텨주는지,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미국 고용,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에서 꾸준하게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서비스업 PMI 역시도 1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건강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모습이라면 물가 올리더라, 다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더라도 경제는 버티고 이러한 부분은 연준의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멈췄다라는 건 이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다? 이걸 얼추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더욱더 이제 물가가 꺾이는 국제 유가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빠지게 된다면은 훨씬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벌써 국제유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다? 수요의 감소의 전망으로 WTI 기준 68.6달러로 마이너스 4.27%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좋은 내용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더지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6월달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현재 89%를 찍고 있고요. 25bp 인상할 가능성은 현재 11%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1%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제일 먼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금리 인하와 같은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 이게 미국 재무부에서 내년부터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 이거 내년에는 이렇게 유동성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대감을 시장에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이 주택 관련해서는 고금리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돈 된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많은 물량이 한 번에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가격의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의 부동산 역시도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감안을 하면서 영향을 받는 섹터는 웬만하면 보지 말자. 자, 그리고 현재 미국의 금융시장 패닉 나와야 부채 한도 규칙 풀릴 수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한 번씩 을에 나오는 이 이벤트죠. 근데 이제 매번 나오는 이벤트더라도 한 번씩 시장에 이 불안 심리를 조정을 하는 그러한 뉴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내용이 길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시장 한 번 더 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이외에는 지금 이제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제일 먼저 유럽도 칩 독립선언 얘기하면서 반도체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일단 파운드리부터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이런 쪽에 한국에 연결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는 이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건설사 얘기하면서 어떤 걸 말씀드렸죠? 해외 수주 능력이 있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버틸 수 있겠지만 국내 아파트만 짓는 기업은 뭐다? 이게 양극화가 엄청나게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일감 아예 없어서 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파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그냥 테마성으로 부담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건설사를 안 보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방산 역시도 가성비나 아니면 한국의 이제 특정 위치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 국제사회에서 나름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내는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미국이랑 한국이랑 수소 관련해가지고 이 협력을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발전되어 있는 미국의 수소 생태계, 요거를 좀 어느 정도 끌고 올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랑 한국이랑 이 수소 생태계의 성질이 좀 다르다라는 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석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석유에서 바로 수소를 뽑아낼 수가 있다 보니까 단가가 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뽑아내다 보니까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단가 차이에서 나오는 이 생태계의 차이, 이거는 분명히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챗 GPT의 학생들 뺏겼다. 미국 온라인 교육주 반토막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한국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AI 쪽은 좋겠지만 교육 쪽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 다시 여객으로 돈 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중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가는 이런 쪽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뭐 카지노나 아니면 면세나 이런 쪽들까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강조드렸던 건데 여름, 네, 올해 많이 덥다라고 하고 비도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폐기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빙과나 냉장고, 다시 빙과나 선풍기 에어컨, 이런 쪽들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거는 제가 오늘 여름 관련주로 해가지고 따로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것들을 좀 위주로 보고 있는지 요걸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시장 정리를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과 함께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셔갖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약하게나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제가 어떤 걸 받기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지 내용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두산에서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수주 잔고들도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SMR 관련된 내용이 추가로 발굴이 되면서 야, 이거는 향후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강도 엮어서 볼 수 있겠다.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SMR 쪽에서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더라도요. 지금 당장 가장 크게 돈이 되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의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와 뭐 특별하게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없죠. 리스크는 여전하다라는 거고 이 SMR 쪽에서 돈을 번다라고 하더라도 이 악재를 상쇄하는 정도이지 이 내용 하나만으로 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대값이 원래 100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뭐 70, 60 이렇게 빠져버리게 된 거잖아요.
암만 좋은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미 사전에 예고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새로울 건 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계가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결국에 또 개매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또 매도했어요. 하락이 멈췄다? 아직은 그게 전혀 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양봉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럼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단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급은 어떤 걸 기대해야 되냐? 뭐 특별할 거 있겠습니까? 이 두 군데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경계 심리를 꾸준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의미 있는 반등 없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악재 때문에 만들어진 만큼 보통 떨어진 거에 3분의 1 정도는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올 거라는 100% 보장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지지 라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일봉상의 특정 지지 라인은 다 이탈한 만큼 아래쪽에 있는 저점 15,200원에 하나가 무언가가 보여지고 있고요. 주봉상 다 이탈했고 월봉상도 다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가격적인 부분 말고는 지금 당장 특별하게 인상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를 이탈하면 그 다음 지지라인인 15,000원 부근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아래로 빠지면 어떻게 되냐?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때는 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만한 게 크게 안 보입니다. 여기 천일선? 근데 이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지노선을 이 부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는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선 어떤 식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조건이 좀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외국인이랑 기관이 수급을 넣어줘야 돼요.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에서 11선을 돌파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21선까지는 일단 한번 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이 21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출렁거림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핵심 라인은 21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설령 바로 돌파를 못 하더라도 이 언저리까지는 한번 가주지 않을까. 다시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1차 목표를 이 21선을 지금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악재가 해소돼서 여기서 돌파했어?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단 한번 노려봐야죠. 근데 이제 그거는 뉴스 보면서 대응하시고, 일단 지금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요 아래쪽까지만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힘들긴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악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기 반등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1.5만원, 15,000원 부근까지는 일단 생각을 어느 정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 들어오는 모습에서 일단 21선까지 일시적인 머리 들림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여기를 돌파한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볼 거면 21선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 마칠 수 있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힘드실 거예요. 오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또 털린 거는 개인들 뿐이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힘내시길 바라며, 제가 말씀드린 이 반등의 패턴이 나오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